대동무 정말 사랑합니다. 이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이제 북한 말이 나오는 거. 노동자의 시대의 제스처와 말은 좀 달라요. 또 군인의 시대의 제스처와 말은 좀 달라요. 캐나다 같은 데 가서는 막 공원에서 그냥 신문 덮고 자고. 안녕하세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주관하는 벽을 넘은 선남선녀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보. 저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늘 저희가 또 모실 주인공이 바로 삶은 즐거운 여행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무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55개국을 여행을 하시면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쓰신 분인데 지금은 문화 이수다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김보미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행자 김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김보미 대표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들한테 참 간략하게 김보미님의 프로필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강원도 원산시에서 태어났어요. 네, 강원도 원산하면 또 아름다운 고장이죠. 성도원도 있고. 네, 맞아요. 자, 이분이 직업이 정말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배우이자 작가, 또 무대 의상 디자이너, 거기다가 교육연구, 연극치료 기획 및 강사까지. 현재는 통합국단 문화이스다 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정말 무슨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제가 09학번이니까 한 14년 된 것 같아요. 여기 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여행가란 직업도 넣어야 되지 않나. 55개국을 여행을 갈 정도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행가라는 직업 추가할까 봐요. 여행 가면은 굉장히 새로운 곳에 노출이 되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엄청 멋진데요. 55개 나라라는 걸 쉽게 도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시는 여행처럼 그렇게 막 풍요롭진 못했어요. 캐나다 같은 데 가서는 막 공원에서 그냥 신문 덮고 자고. 누구나 다 그런 꿈의 여행을 꾸리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여행을 할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예술 집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단체 이름이 문화 이수다인데 이 극단이라고 하던데 사실 이수다라는 것도 문화를 뭔가 잇는다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예. 전 세계 문화를 잇는다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 심사 받으러 갔더니 이렇게 이 사업 명유에 이렇게 집단 명유에 이렇게 반말이냐 문화가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농담을 하셔가지고 놀랬는데 사실 이제 크게는 전 세계 문화를 잇고 싶은 게 희망인데 작게는 개개인의 문화를 좀 이어서 평화롭게 좀 공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단 명예에.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자란 환경과 생활 패턴과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각각의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잘 인정이 되면 좀 덜 싸우고 덜 불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 지어봐서 그런 취지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 단체를 만드셔서 공연을 많이 하셨나요? 어떤 대표작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너무.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3개의 작품을 개발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3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횟수는 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뮤지컬 환영의 선물과 연극 소라게와 바다인데 다 이제 남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좌우충돌 이렇게. 저의 작품에서는 좀 심리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행 기간도 굉장히 기셨고 남한에 오시고 나서
그 과정이 또 뭔가 세계를 여행할 때와 다르게 여기선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 뭔가 험난한 과정? 다자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문화이수다까지 대표까지 역임하시면서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남한에 오고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신 걸까요? 저희는 이제 집안이 정치적으로 몰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중국에 가셔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생활이 만만치 않았고 좀 예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남한까지 오게 됐어요. 남한에 와서 지내면서 느낀 것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오해가 생기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그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를 바라보는 남한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무대 위에서 좀 풀어내 볼까? 객관적으로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해서 이제 그 남북한 사람들을 아예 무대 위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작품들을 좀 만들면서 그렇게 문화의 수다까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영화에서도 활약하신 걸 봤는데 드라마에서 역적, 영화 소리꾼의 남한의 배우들이 북한 배경의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 도움을 주셨다고 막 언어 교육도 해주고 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이제 북한 말을 배우분들께 정말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드라마, 연극 이런 데서 이제 북한 인물을 연기하시는 분들께 뭐 한북도 말도 좀 가르쳐드리고 이제 평양 문화어도 좀 알려드리고 또 문화어 이외에 북한 예술계통에서 쓰는 그 하이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남한에서도 뭐 경상도, 전라도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연기를 해서 경상도 배역을 맡아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 막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억양만 입히려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옷을 못 입어요, 그 친구 억양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색깔, 특색, 뭐 지역의 사람들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그런 가르친다는 게 갑자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눈다라고 표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제 굉장히 연기 경력이 오래되신 선배님들께서 말을 배우실 때는 정말 대사 하나 그리고 인물의 배경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북한 말을 나누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연기를 하시고 어떻게 작품에 임하시는구나라고. 사실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말만 알려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시대 그리고 그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다르잖아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어떤 때는 노동자의 시대였다가 어떤 때는 맞아. 군인의 시대였다가 요런 게 좀 그래서 노동자의 시대의 제스처와 말은 좀 달라요. 또 군인의 시대의 제스처와 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만 알려드리니까 계속 서로 앉아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인물의 생각이나 배경이나 인물의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연구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언어가 갖는 특성부터 좀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으로서 지닐 만한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나누게 되었죠. 인물이 놓인 뭐 시대적 배경, 배경을 먼저 이해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한 시대의 북한 문화를 지금 김보민 대표님을 통해서 다 배운 거잖아요. 혹시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뭐 남북한 문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초반에는 정말 잘 안 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면 일단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 말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말 듣는 거죠. 이해도가 다르죠. 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저는 분명히 북한 말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은 다르게 듣고 그걸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전 또 그걸 또 다르게 듣고 막 이렇게 한 4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른 말로. 예. 그래서 너는 이렇게 가르쳤잖냐? 아니요, 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걸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녹음해서 나누면서 좀 더 억양보다는 인물의 생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대로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신기하게 문화를 나누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저도 남한 사람 역할을 맡았을 때 남한 말을 배우면서 남한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예. 맞아요. 사실 언어가 또 문화기도 하잖아요. 언어를 가르치면서 문화가 녹아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또 들어보니까 대표님의 이 말투가 제가 만나뵀던 다른 탈북민들보다 훨씬 그 남한의 언어를 많이 습득을 하시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게 보여요. 연극을 하셔서 그런 건지 또 약간 그 북한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지 혹시 개인적인 좀 따로 노력이 있으셨어요?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께서 그게 소리 훈련 수업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불러서 남한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컸지만 여기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이 사회 속에서 산다는 건 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사회 속의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이나 억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도 생각이 잘 안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연기하면서 배운 거,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할 때 북한 말이 이렇게 확 나가잖아요. 네. 요건 이제 제 경우에 한정해서 묘하게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매출이 좋아졌어요? 아니면 낮아졌어요? 고객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살짝. 두려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 말로 뭐 이렇게 막 하면 고객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간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 그분들은 편안하게 그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데 제가 막 북한 말을 억양이 높게 구사하면 이분들이 살짝 불편함을 느끼고 그건 매출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흉내를 많이 내다 보니까 요만큼은 좀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사람 간의 뭐라 해야지 긴장감이라든지 예.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읽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예술가로서 또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았었는지. 북한에서는 예술가 선동을 하는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를 선동하고 또 이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예술 선전대 활동을 하면서 뭐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게으름을 피우다가 장군님의 사랑으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탈북을 해서 이제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체제를 선동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당연히 테크닉도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그 아티스트로서의 테크닉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북한에 있을 때와 지금 남한에서의 정말 예술을 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차이를 막 몸소 느끼세요? 네, 많이 느껴요. 예. 그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던 거는 제가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면 동료 배우들이 화들짝 놀래요. 무대에서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셨나요? 북한은 이제 그 뭐 연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모든 예술 장르 안에서 많이 다른데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북한은 뭐 만담, 이제 혁명적 비극, 전통적 비극 여러 가지 북한만이 가지는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걸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직접적이에요. 직설적이고. 예, 그래서 그 관객이 그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관객의 귀에다 갖다 꽂게 이제 하다 보니까 테크닉도 고도로 이제 훈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잘 들리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관객과 무대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동료 배우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반면 남한은 그 어떤 체제 선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삶에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게 많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걸 보여줘서 관객이 많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분석과 해석의 여지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예. 기본인데 자유로운 거죠? 예, 자유롭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연기하는 데 있어서 매번 다르게 연구를 해서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 예술가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삶을 좀 고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다양성이 많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방식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정답이 없다는 게 그 남북한 예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정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한에선 지금 없다. 네, 다양하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장군님 사랑합니다라고 네. 딱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는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선으로 네. 뭔가 상황으로 보여주고 이런 네, 게 네, 네. 사랑하게끔 있겠죠? 만드는 거. 네. 사랑이 보이는데 사랑한다 말은 하지 네, 않는 네, 네, 네. 그런 차이를 연기에서의 차이가 딱 있을까요? 좀 알 것 같긴 한데 예, 예. 느끼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와 연기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 감정을 끌어올려서 아무개동무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남한에서 연기하면 안 돼요. 정말 끌어올리네요. 북한이지. 남한에서는 누르면서 누르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오래도록 바라보고 아, 이 눈빛으로 말을 다 하는 거구나. 방식이 다양해서 또는 내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무언가를 지그시 건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리 없이 희생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그죠, 사실 대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대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빛을 보고 알고 네. 행동을 보고 네. 알고 물건을 보고 안다는 네, 소리잖아. 네. 그래서 이해하기는 북한 연기가 더 쉬워요. 막 아나운서 동지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이제 남한에서 연기할 때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심장을 꺼내서 줄 수도 있겠죠. 표현적으로. 예. 그러면 관객이 아,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연기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 과정도 본인에게는 개개인에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게 연극은 호흡이잖아요. 배우들 간의 호흡으로 연극을 하는데 그 화법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또 고생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파트너 분들이랑 할 때 이제 늘 하이톤으로 큰 소리로 늘 막 이장님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근데 막 이 호흡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또 그 북한 말이 나와요. 감정적이니까. 예, 이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 이제 북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당황하고 그런 새롭게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장착해야 되는 과정이었죠. 그쵸. 다른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너무 그 북한께 이렇게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앉아서 무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다던가 이러면 남한 분들이 연기하시는데 톤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혼자 너무 튄다거나, 혼자 너무 격분한다거나, 혼자 대사가 너무 높다거나, 혼자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지문 대본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르게,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다르게 나오니까 해석 다르게 막 받아들이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격정적인 장면들을 특히나 연기할 때 이제 아들이 죽는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좀 막 아들아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연출님이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 다르게 하는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정지했다가 기절하는 쪽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여자인데 막 바퀴를 막 발로 밟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남한 배우분들이 이렇게 어질고 착한 인물이 바퀴를 밟아 죽일 수 있나요?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를.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질고 착한 것과 그 별개로 다 이제 죽여야 되는 죽일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의 바퀴벌레 무서워하니까 네. 그게 이해가 가는데 그게 남한은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달랐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네. 낮에는 막 장모님 막 하고 밤에는 남한 음악 몰래 듣고 라디오 몰래 듣고 연애 편지 쓰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달라서 얼마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 무대에서 많이 풀어내고자 내가 그들을 잊지 않았음을
꼭 알려주고 싶고 이 봄에 봄이가 우리 찾아왔어요.